그리고 유선 조직을 다 떼고 수술이 끝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를 떼고 나는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만큼 빈 공간에서 붕 뜨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잘 붙여줘야지 살이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살을 붙여줄 거냐. 보통 많이 하는 방법들은 압박복을 한 두세 달 입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압박복을 입으면은 모양도 잡아주고 좀 잘 눌러줘서 좋기는 좋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겨드랑이 안쪽은 압박이 잘 되지를 않아요. 입어보시면은 팔도 쪼이고 몸통도 쪼이지만 이쪽은 살이 이렇게 떠요. 우리가 이 쫄바지 같은 거 입으면 배기바지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뜨지 여기는 잘 안 달라붙잖아. 타타구니 이쪽은. 마찬가지로 압박복을 입게 되면 여기 뜨고 이렇게 붕 뜨고 여기 붙기 때문에 잘 압박이 안 돼요. 그래서 솜 같은 걸 넣어서 추가 압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압박복을 입으시면 엄청 불편하세요. 모세혈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갑갑해요. 여름철에는 압박복에 땀띠 나요. 힘들어요. 불편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압박복은 모양을 잡아주는 장점이 있지만은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정 필요한 겨드랑이 쪽이 압박이 잘 안 될 수도 있더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 테이핑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운동선수들 보면 이제 종아리 같은데 카이로프라틱 테이프 같은 거 많이 붙이잖아요. 이런 방법은 단점 효과는 좋지만은 아무래도 테이프 알러지 그리고 또 테이프가 당기면서 피부가 밀리면서 나타나는 물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테이핑하는 것도 효과는 좋지만은 장기간 하기는 힘들다. 제가 해보니까 3일 정도까지가 맥스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 지나면 물집이 잡히는 분도 있으시고 좀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은 일주일까지 가기도 하지만은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고 옷을 입고 움직이다 보면 테이프가 말라서 떨어질 수 있다. 테이핑을 하는 경우도 조금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우리 병원도 뿐만 아니라 좀 수술을 좀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배관 우리가 말하는 피주머니 같은 거죠. 피주머니를 넣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피주머니는 수술할 때 안으로 놓고 나오게 되는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땡글땡글한 실리콘으로 된 이런 슈루탄 같이 생긴 주먹만한 이제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짭으로 틀어서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짠 펴지려는 압력이 걸리게 되면서 음압이 걸리게 돼요. 그럼 겨드랑이 안에 있는 진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를 쭉쭉 뽑아내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대기압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진공 포장하는 것처럼. 그쵸? 일기압의 압력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관을 쓰시게 되면은 좀 관이 달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주 약간 점 같은 어떤 흉터가 겨드랑이 쪽에 추가로 남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안에 있는 진물도 빠지고 피도 빠지고 그러니까 멍도 빠지고 붓기도 빠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거는 24시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관리도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는 배관을 넣는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 저 같은 경우는 압박복도 하고 테이핑도 하고 솜도 넣고 다 해보다가 결국은 배관으로 갔는데 다 해보니까 결국은 배관이 편해서 배관을 하게 된다. 배관 넣는 장점은 뭔가 붓기가 다 빠지게 된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압박이 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일주일 정도 넣어주게 되면 거의 피부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배관을 뽑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일상생활을 다 가능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 딱 붙었을 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은 차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관 넣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열흘 정도 지나시게 되면은 거의 일상생활을 다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이 되게 된다. 그렇게 보통 통상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열흘 정도 지나시면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기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진물이 차는 거죠. 회복기. 그래서 떼고 나면 빈 공간에 진물이 차요. 분명히 차는데 지나가시다가 뭐 자빠져서 뭐 껍데기가 까이거나 뭐 때를 심하게 밀어서 갈리게 되면 진물이 나오게 되죠. 이 불방 안쪽도 많이 갈리고 잘리기 때문에 진물이 나서 좀 퉁퉁퉁 좀 고우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이 차는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제거를 해주느냐. 흡수를 시키느냐, 뼈에서 제거를 해주느냐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 위에 있는 방법들은 흡수를 시키는 방법들이고요. 배관은 뽑아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수술하게 되면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의 손상, 불방을 떼고 나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겨드랑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진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진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붓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뽑아줘야 되고요. 한 5일에서 7일째부터 회복기가 접어들게 되면 진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물이 흡수되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럼 진물을 빨리 뽑아주는 거는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 진물이 흡수가 되는 과정을 좀 단축시켜 주는 거죠. 한 50cc, 100cc가 차 있으면 다 흡수가 돼야지 살과 살이 맞닿기 때문에 살이 붙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빨리 뽑아주게 되면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 바로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cc 정도 되는 50에서 100cc 정도 되는 진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회복기를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수술했을 때 우리가 진물이 나게 되면 진물은 딱지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물하면 진물이 딱지가 되죠. 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물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안에 딱지가 앉게 되면서 뻣뻣한 그런 걸 많이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났을 때 좀 진물이 좀 차다가 빠지더라도 좀 많이 딱딱하고 많이 울고 많이 불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얄쌍하지 않고 좀 뚜굽한, 좀 두꺼운 그런 모양으로 아물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되지만은 결국 섬유화, 흉터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물은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물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배관 넣게 된다.